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의 이재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 문산제일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과학시험을 봤어요. 통합과학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 때 시험을 봤던 그런 유형이랑 전혀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소홀하게 꼼꼼하게 하지 않았으면 헷갈리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되게 꼼꼼하고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제일고등학교 통합과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난이도였다. 그래서 착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로 분석이 된다.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으로 보아서 일단 1등급 컷은 90점대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특이사항은 문산제일고 예년 기출문제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것들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에서 기출문제와 연계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뤘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객관식 24문항 논술력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만 출제가 되었고, 객관식 배점이 3.7점에서 4.6점 정도로 한 1점 정도의 갭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화학 파트랑 생명 파트에서 조금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항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항수 24문항, 객관식만 24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난이도는 완전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고요. 한 중상 정도 난이도에 대한 문제가 5문항, 그리고 중 11문항, 중하 7문항, 하 1문항 해서 중이나 중하 정도로 좀 몰려 있고요. 중상 정도 난이도의 5문항 중에서 한 2문항 정도가 변별력을 가진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별로 보면은요. 일단 7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 문제는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각 과정에서, 그러니까 태양계 형성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는데 각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운에서 태양계가 형성이 될 때 낮은 온도, 그리고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쪽에서 성운이 수축이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꼼꼼하게 공부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은요. 9번 문제, 스펙트럼하고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중에서 흡수,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스펙트럼이 만들어진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그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화학 파트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자, 주기율표에서 원소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다. 원소와 주기율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자, 주기율표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주기율표의 원소 위치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어떤 원소인지 원소의 종류를 찾고 그 원소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요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잘 해결을 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13번 문항 보면은 13번 문항, 규산염 삼연체랑 그리고 규산염 광물을 모식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자, 규산염 삼연체에서 구성하는 원소, 중심 원소의 규소, 그리고 주변 원소의 산소, 이런 것들과, 그리고 규산염 광물의 구조들이 있었죠. 독립형 구조,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 그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규산염 광물의 예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외우고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문제들은 전부 다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고 하나하나 잘 파악을 하고 외우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15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15번 문제는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하고 연계되는 문제야. 이온 문제야. 이온 문제인데 전자 배치를 나타낸 이온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이온의 원소의 종류를 일단 찾아야 되고 그 원소의 특징까지 묻는 문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온을 주고 화학 결합, 원소의 종류의 특징까지 묻는 문제로 조금 복합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좀 넘어가서 18번 문제, 19번 문제 이런 것들. 18번, 19번 문제는 화학 파트를 시험을 보는 학교라면은 요 내용들은 무조건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화학결합에서 원소의 종류 그리고 화학결합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지. 그래서 18번 문제는 이온결합 물질,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서의 원소의 종류와 특징을 묻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 18번, 19번 문제가 조금은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문제들은 그냥 꼼꼼하게 외우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고 18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해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결정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는 그냥 신소재 문제 쉽게 나왔던 것 같고요. 자, 22, 23, 24번 나오는데 생명 파트인데 24번 문제가 이제 생명 파트 중에서 변별력을 가진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단 말이야. 그리고 물질의 특징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생명과학 1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적인 문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징 나와 있고요. 효소의 구성 성분,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이 특징을 가지고 A, B, C가 무엇인지, 어떤 물질인지, 그래서 효소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인지,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인지, 인지질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걔네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문항을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었지만 화학 파트나 생명과학 파트에서 조금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중간고사 문제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었어요. 조금은 어려운 문제들이 두세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자, 기말고사 대비는 일단 금방 중간고사 분석을 봐서 알겠지만 개념 꼼꼼하게 외울 거 외우고 암기할 거 암기해서 개념 공부 착실하게 하고 그 개념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도 확실하게 정리해서 풀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고난도 심한 문제도 풀면서 모의고사나 수능형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은 기말고사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문산 제1고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